자, 반갑습니다. 저는 전문가 관장 황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비고일, 겨울방학 진짜 중요하죠. 자, 아까 저희 센터장님께서도 보여드렸어요. 교과과정 편제표 보여드렸죠. 근데 제 저번 설명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다른 교과과정 편제표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제 2위 교육과정이죠. 근데 제가 1호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됐을 때 화성동탄이라든지 또 광주 지역 이제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를 진행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보여드렸던 교과과정 편제표가 있었어요. 근데 특히 보편고 같은 경우는 교과과정 편제표가 3년이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첫 해,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나오고 있는 교과과정 편제표도 분명히 바뀔 확률이 높아요. 그 말인즉 올해 예비 고1은 분명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인즉 대비를 한다 하더라도 너무 멀리 보고 대비하면 분명히 손해보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수록 조금 더 1학년 과정에 충실하면서 앞으로 걸 바라봐야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죠. 교육과정상 바뀌는 내용도 분명히 있겠지만 입시 제도도 바뀌어요. 가장 큰 변화가 센터님께서 얘기해 주셨겠지만 등급제도가 바뀌죠. 그러니까 내신하고 수능을 둘 다 챙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고2 친구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내신하고 수능을 왜 별개로 두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자, 국어만 하고 예를 좀 들어보죠. 국어만. 자, 국어 내신 대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학생들은 지문을 외워요. 영어 내신 대비 지문을 외워요.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국어, 영어 잘하는 친구들은 지문을 외우나요? 절대 외우지 않아요, 그 친구들은. 지문을 읽고 분석하면서 풀어나가죠. 그러면서 내신 직전에 뭘 하죠? 본인 학교 지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하죠. 필요한 부분을 외우고. 근데 양적으로 그냥 외우는 친구들은 그때 하루살이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 올라갔을 때 국어, 영어 성적이 떨어져요. 그게 이번 주에 실시했던 화요일날 봤던 모의고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이후에 지금 2학년 어머님하고 좀 두세 번 상담했었는데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국어, 영어를 잘했었는데 성적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는 내신에 최적화된 학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적화도 아니죠. 내신에 맞는 옷을 입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내신에도 도움이 안 되고 수능에도 도움이 안 되는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3학년 올라가면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예비고1 친구들은 내신하고 수능을 별개로 둬서 학습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1학년 때부터 수능 대비처럼 공부를 하되 내신 직전에는 연계가 가능한 학습이 플러스 알파가 되게끔 공부를 해줘야 성적이 나올 거예요. 자, 제가 여기 PT에서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 바뀐 교육과정으로 아직 단 한 번도 모의고사가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다고요. 그 말은 예비고1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맞닥뜨릴 내신 시험지는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1, 2학년 시험지와 똑같을 거란 얘기예요. 변화가 있나요 그러면? 학생들이 느끼기엔 변화가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는데 평가 기준이 바뀌죠 이렇게. 평가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그만큼 더 1등급을 맞춰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고1, 고2 친구들 잘 보세요. 모의고사랑 내신을 둘 다 잘 치르는 친구들이 예시가 되어야 돼요. 내신만 잘하는 친구들은 예시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광주 쪽에 있는 어떤 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작년에 제 수업을 듣고 졸업을 했어요. 지금 이투스 기숙에 들어가 있어요. 그 친구가 수시 성적은 좋았어요. 내신 성적은 1점대였으니까. 근데 정작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학교 내신은 학교 수준에 맞춰져 있잖아요. 혹시 여기 용인 지역에서 오신 분 계세요? 용인? 네. 백현고, 대지고 어떤 특징을 가지는 학교들일까요? 내신 시험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다 보니 그 학교에 들어가서 2, 3년을 보내다 보면 그 학교에 맞춰져요. 모의고사 성적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학기 중에도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챙기는 연습이 되어야 돼요. 그게 지금 앞에 보여드렸던 이 자료인 거예요. 모든 문제는 교과서하고 평가원 모의고사로부터 출발해요. 그거를 난이도를 쉽게 만드냐 어렵게 만드냐가 학교 시험의 난이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신 대비도 수능 대비처럼 해줘야만 유리하다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겨울방학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은지 윈터스쿨에 대한 몇 가지 가이드를 좀 짚어드릴게요. 저희 윈터스쿨은요 1월 2일 목요일 날 개강합니다. 그리고 1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총 7.2주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고요. 브로셔를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는데 제가 필요한 부분은 제가 페이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희가 1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7.2주가 진행되고요. 1월 2일하고 1월 3일 양일 이틀간은 야간에만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야간에만요. 6시까지 등원을 하면 돼요. 그리고 1월 4일부터 2월 22일까지는 아침 7시 50분까지 등원을 해주셔야 되고요. 부모님들께서 만약에 스케줄에 관련돼서 조금 더 참고하시고 싶으시다면 페이지 18쪽을 펴주시면 돼요. 저희 페이지 18쪽 보면 윈터스쿨 시간표 나와 있어요. 그럼 학생들은 1월 4일 토요일부터는 반드시 7시 50분까지 학원에 등원을 해줘야만 해요. 그럼 7시 50분부터 세 분류의 선생님들, 학과 선생님, 담임 선생님, 지도 선생님 이 세 분의 관리하에 7.2주를 보내게 될 거예요. 단 윈터스쿨을 입학하기 전에 저희는 반드시 성취도부터 실시해야 돼요. 자, 저희 윈터스쿨은 100% 선택형 수업을 지향해요. 100% 선택형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가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입학 전에 성취도 고사를 실시해야 되고요. 앞에 보시면 5, 6쪽에 보시면 아마 성취도 고사, 진단고사 1이 나와 있을 거예요. (6쪽인가요) 네, 7쪽이요. 7쪽에 성취도고사 기준이 나와 있는데 거기 예비고1 관련된 고1 시작반에 관련된 수학 시험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공통수학 1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진단고사를 위한 공통수학 1의 학습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공통수학 1을 넣은 건 선행을 한 친구들이 과연 잘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이에요. 그냥 솔직하게 치러주시면 돼요. 그래야 저희 윈터스쿨의 학생들이 입학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성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취도고사를 총 5번 중에서 한 번은 선택해서 응시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11월 14일 수능 당일부터 1차 시험이 시작될 거예요. 그럼 성취도고사를 실시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성적표가 부모님들께 전부 다 발송될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서. 그럼 여기 안에 뭐가 있을 거냐면은 이 정도 수준이면은 실력반을 듣는 게 좋아요, 기본반은 듣는 게 좋아요라는 가이드도 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친구가 무엇이 약한지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강좌를 선택할 때 우리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수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을 잡으시면 돼요. 만약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기준점을. 그러신다면 대면 상담이나 전화 상담을 요청하셔도 돼요. 저희가 11월 마지막 주쯤 해가지고 모든 강좌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다 올라갈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 진행되는 모든 과목은 다 개설이 돼요. 일단 첫 번째로 국어 같은 경우는 문학, 독서, 문법, 실전 모의고사 다 개설은 돼요. 그리고 문학도 실력이냐 기본이냐, 독서도 실력이나 기본이냐 두 개 레벨로 진행은 돼요. 근데 우리 예비고1 친구들 수능도 대비해야 되지만 내신도 대비를 해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강좌를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커리는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A라는 선생님과 B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뭐 국어를 좀 어렵게 나오는 학교를 좀 내신으로 좀 많이 해보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문학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어렵고 조금 심도 있는 지문을 분석하는 방법들을 위주로 가르쳐줄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이제 B라는 선생님은 문학적으로는 어려운 시험은 아닌데 문법이 강한 내신 학교를 다루는 학교를 전담으로 했었던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그런 선생님은 문법 수업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루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11월 말에 저희가 강좌 계획서랑 시간표를 전부 다 오픈해 드릴 건데 그때 반드시 강좌 계획서를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고 선택하되 12월 28일 날 12월 28일이 개강 정확히 일주일 전 토요일이에요. 이날 학생들이 학원에 오전 10시까지 등원을 해서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시간표를 작성하게 될 거고요. 그 시간표 작성은 저희 선생님들이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도움을 줄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이전에 부모님하고 자녀들이 조금 어떤 수업을 듣는 게 좋을지 가이드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아까 7쪽이 제가 말씀드렸던 입학 가이드였잖아요. 8쪽부터 아마 보시면은 고1 윈터스쿨에 대한 강좌가 있어요. 펜 드시고 같이 한번 보면서 가겠습니다. 국어는 각 강좌당 100분, 그러니까 2시간 수업이에요. 2시간 수업인데 1학년은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개 강좌에서 3개 강좌. 왜냐면 무조건 언어는 해야 돼요. 1학년 내신이 언어가 나와요. 1학년 내신이. 그리고 문학, 독서 둘 다 선택하든지 하나만 선택하든지. 그러면은 학생들이 국어를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일주일에 수업을 듣는 거예요. 자, 영어 같은 경우도 구문, 독해, 문법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텐데 보통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영어를 4시간 정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보통 4시간 정도 구문, 독해 하나씩. 그러면은 100분 2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국어하고 영어 합쳐가지고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일주일에 수업을 듣는 거예요. 자, 근데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애는 영어를 너무 잘해서 영어를 방학 때 안 하고 싶어요. 저는 들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반드시 밸런스 있는 학습이 중요해요. 혹시 구몬, 재능, 눈높이 뭔지 아시죠? 다 학습지잖아요. 1월 1일날 이거에 1월 2일날 이거 이렇게 페이지 나눠서 하잖아요. 근데 요새 중학교 친구들 어떻게 공부하죠? 영어 단어는 밥 먹으면서 외우죠? 그렇지 않나요? 학원 가기 30분 전 밥 먹으면서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가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수학 과제 언제 하나요? 금요일이 수학 가는 날이면 목요일 밤부터 하고 있어요. 오답 정리도 안 된 상태로 수학을 공부하니까 사이즈가 는 거예요. 그걸 고등학교 때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중학교 때 배우는 과목들은 깊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날 학습해도 효과가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절대 효과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방학 때 국영수는 한 과목 이상 듣는 걸 권장해요. 가끔 학생들이 인강 보겠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 그거 반대해요. 인강 들으면 그걸 꼭 보세요. 완강률 100인 거 거의 없을걸요. 가끔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셔요. 저도 동의하는데 정순재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TV 프로그램에서 인강 들을 때 외출복 입고 앉아서 보라. 당연한 거예요. 인강도 학원을 가는 거예요. 그 마인드로 공부해야 되는데 인강을 보는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탐구 논술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통합과학, 통합사회 중요해요. 현재 고1, 현재 고2 친구들은 1학년 때 배웠던 과목이 수능 직접 과목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비 고1 친구들은 수능 직접 과목이에요. 1학년 때 공부 제대로 해놓는 게 좋아요. 정말로. 왜냐면 지금 1, 2학년 친구들은 한국사를 1학년 때 배워요. 근데 수능 과목으로 한국사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쉬운 게 그거예요. 1학년 내신할 때 한국사를 제대로 조금 그날 공부한 거 그날 좀 한 번씩만 봤어도 내신 대비가 편했을 거고 3학년 때 한국사가 기억이 날 텐데 전날 달달 외우고 있으니 3학년 때 한국사를 다시 공부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은 통합과학을 잘 해야만 물화생지로 연결이 되잖아요. 진도 과목이니까.
그러니까 1학년 때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분명히 2학년 때 손해보고요. 2학년 때 손해는 즉 수능에서의 손해를 의미해요. 자, 그러면 통합과학은 일주일에 4시간이에요. 일주일에 4시간이에요. 그리고 통합사회는 일주일에 2시간 진행돼요. 저희가. 자, 아까 국어, 영어 학생들이 보통 몇 시간 듣는다 그랬죠? 10시간 듣죠? 그러면 통합과학이랑 통합사회를 둘 다 듣는다 치면 6시간 추가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통합사회는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둘 다 듣는다 해도 16시간이에요. 맞죠? 자, 근데 통합사회 말고 우리 애는 문해력 수업을 좀 듣게끔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해도 돼요. 물론 타사기는 한데 어떤 수학선생님 교재가 시발점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한국교총에서 발표를 했어요. 시발점이라는 건 분명히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예요. 근데 학생들은 그걸 욕이라고 인지한대요. 이제부터. 교총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문해력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수능 확통 과목 보신 적 있으세요? 확통은 가장 긴 게 20줄이 넘어요. 학생들이 읽지 못해서 틀려요. 오죽하면 제가 수학 수업을 진행할 때 밑줄 쳐, 여기 동그라미, 여기다 슬러시 한번 끊자 이러면서 수학 수업을 진행해요. 국어 수업처럼. 요새 친구들 문해력 굉장히 딸려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 책을 좀 많이 읽지 못한 것 같다. 기준점을 잡아드리면 우리 자녀는 조금 지문 분석을 하는데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정규 교과 이외에 다른 걸 투자할 만한 시간이 많이 생기지 않아요. 겨울방학 때 이런 것들을 투자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국어, 영어 10시간에 문해력이 2시간짜리거든요. 문해력, 과탐 혹은 과탐, 사탐을 했을 때 총 시간은 16시간이에요. 총 16시간.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수학을 붙였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는 게 제일 좋냐면요. 30시간 내외면 좋아요. 학생들이 윈터스쿨을 등원했을 때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의무 시간이 총 66시간 나와요. 66시간을 윈터스쿨 내에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의 절반 정도 되는 시간을 수업으로 듣는 게 제일 적정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국어, 영어, 탐구했을 때 16시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수학에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를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국어, 영어, 탐구 같은 경우는 7.2주가 한 덩어리로 진행되는 수업인데 수학은 약간 달라요. 수학은 5.2 플러스 2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윈터가 중간에 끊기는 게 아니에요. 커리큘럼이 한 번 바뀌는 거예요, 수학은. 왜냐하면 수학은 저희가 전문관 체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5.2주 동안에는 내신과 수능을 전부 다 대비할 수 있는 원리 학습을 할 거예요. 물론 당연히 잘하는 친구들은 고난도 문제를 풀겠죠. 근데 단순 문제 풀이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런 원리로 이렇게 푸는 거야라는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리고 남은 2주 동안 뭘 하냐? 내신과 연계된 수업을 좀 진행할 거예요. 상위권은 당연히 실전 모의고사 풀 거고요. 중위권은 내신 빈출문항 풀 거고요. 하위권은 아직 못 풀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보완학습, 클리닉형 수업이 조금 더 강화되겠죠. 이런 식으로 5.2 플러스 2 수업을 진행을 해서 윈터 이후에도 학생들이 내신을 잘 말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총 필수 수업과 선택 수업으로 구분이 될 거예요. 이거는 필수 수업이에요. 선택할 수 없어요. 공통수학 1, 2 중요해요. 단 학생들은 수준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심화반에 해당하는지 실력반에 해당하는지 기본반에 해당하는지 선택할 수 있고 그게 성취도고사, 진단고사가 기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대수하고 미적분원을 듣고 싶은 친구들도 있겠죠? 이 수업은 선택 수업이에요. 그럼 어떤 친구는 이게 부담스러운 친구도 있을 거고요. 어떤 친구는 둘 다 들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죠. 수학은 각 과목당 6시간이에요.
그럼 필수로 몇 시간이죠? 2개니까 12시간. 아까 몇 시간이었죠? 구경탐이? 16시간. 그러면 12시간 추가하면 28시간. 맞죠? 여기에 대수 또는 미적 분원 하나를 한다 하더라도 한 과목이 4시간짜리예요. 그럼 전체 몇 시간 나오죠? 32시간. 이게 저희가 권장드리는 권장 실수예요. 그래야 학생들이 스스로 자습도 진행하고 과제도 하고 저희들한테 피드백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돼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성취도 고사를 본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과목들을 선택해서 출발하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별로 시간표는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가이드를 12월 28일 날 저희가 현장에서 OT를 진행하고 그 전에 부모님들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나오는 강좌 엑셀을 확인하셔서 기초적인 가이드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과목을 들으면 될 것 같아. 이 정도 수준에. 자, 그러면 저희가 수업 외적으로는 다른 부분이 없는지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18쪽으로 다시 넘어가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는 담임 선생님, 학과 선생님, 지도 선생님으로 전부 다 학생들을 지도할 거예요. 지도 선생님은 저희 라이브러리 독서실동이죠. 독서실동 그리고 계단이나 이렇게 복도에서 지나다닐 때 생활 지도를 해주시는 분들이고요. 학과 선생님은 당연히 학과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에요. 담임 선생님은 이 학생들을 7.2주 동안 책임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에요. 학습 지도, 생활 지도, 입학 지도까지. 그리고 저희 1학년은요, 담임 선생님이 전부 다 센터장님 혹은 수학 선생님이에요. 왜 수학 선생님으로 배정이 됐냐? 수학 중요하니까. 그러면 수학에 대한 학습도 심도 있게 할 수 있고요. 질문도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 수업이 아니더라도 수학 선생님 누구에게나 저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담임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볼게요. 7시 50분에 등원을 하게 되면요, 학생들이 영단어 시험을 봐요. 영단어 시험, 이건 습관이에요. 영단어 시험을 보는데 지금까지는 표제어만 외웠었죠. 저희 수능 워드마스터 2000으로 할 거예요. 혹시 본 학생들 있나요? 아마 대다수 봤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중요한 건 워드마스터를 보면 단어하고 뜻만 외워요. 옆에 예문 보지 않아요. 품사도 보지 않아요. 그런 걸 막고자 저희는 표제어뿐만 아니라 예문에서도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표제어는 50개지만 외워야 될 단어는 그거의 3배 정도 돼요. 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매일 시험을 볼 건데 화, 수, 목에 볼 거예요. 화, 수, 목. 그러면 금요일엔 뭘 보냐? 화, 수, 목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실시할 거예요. 복습. 빡세니? 자, 그럼 월요일엔 뭘 하냐? 월요일엔 지금까지 본 것에 대한 누적 테스트를 봐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게요. 윈터스쿨 프로그램 7.2주를 완벽하게 소화해낸 학생은 단어, 장단컨대 200% 실력이 향상될 거라고 좀 믿어요. 3번을 반복시키는데 무조건이죠. 그러니까 많은 양을 외우기보다는 제대로 외우고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단어 시험에 대한 건 그 학생들은 잠깐 귀 좀 막아줄래? 친구들은? 그 모든 영단어 테스트 결과는 부모님들께 PDF로 전부 다 발송해 드릴 거예요. 단 월요일 건 발송하지 않을 겁니다. 누적 테스트는 좀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해요. 영어 단어만 잡고 있는 친구도 가끔 있어요. 수학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월요일은 부담을 좀 줄까봐 일부러 부모님께 전송을 안 해드릴 거예요. 단 화수목금은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월요일엔 도대체 뭘 보내드리냐? 이걸 보내드릴 겁니다.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제가 올인원이라는 프로그램을 올해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N수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제가 얘기했었어요. 고등학생들은요, 반드시 위클리 스케줄러 써야 돼요. 알림자 말고요. 계획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계획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그냥 일반적인 시중에 나와 있는 플래너 형태를 좀 이용해 보기도 하고요. 과제를 적고 과제를 이행하는 과제장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이번 썸머스쿨 때 시도했던 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스케줄러는
매일매일 공부한 걸 계획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단위의 계획을 해요. 그래야 학습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주일간의 계획을 작성했을 때 제일 잘 나온 게 이거예요. 참고로 올해 서머스쿨 1학년이 작성한 거예요. 대단하죠? 이거 일주일간의 계획을 쓰고 본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 OS 체크한 거예요. 저 이거 7.2주 학생들 시킬 거예요. 반드시. 아까 말했던 영단어하고 스케줄러만 제대로 돼도 3년이 편할 거예요. 이거 매번 선생님들이 피드백해 줄 거고 이거는 단순히 계획뿐만 아니라 본인이 일주일 동안에 각 과목에 대해서 얼만큼 공부하고 있는지 시간에 대한 비율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행을 얼마나 잘 했는지를 판단하면 일주일간 알차게 보냈는지도 나와요. 절대로 이거 거짓말 못해요. 그리고 여기가 핵심이에요. 과목별 피드백. 이번 주에 수학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것 같다. 국어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 다음 주 스케줄에 이렇게 반영을 해야겠다라는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 피드백이고 이거. 자, 그리고 이게 된 친구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충실하게 한 3, 4주 따라온 친구들은 마지막 2, 3주는 이것까지 시킬 예정이에요. 이게 이 수업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머님들, 학생들 복습 잘하나요? 복습을 어떻게 시킬지가 굉장히 어려우시죠. 고민도 많으실 거고. 자, 저는 학생들이 9시 반이면 학생들이 귀가할 준비를 해요. 학생들이 10시까지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9시 반부터 30분 동안에는 저는 책상에 아무것도 없이 이것만 있어도 돼요. 단, 이걸 펴놓고 뭐 해야 되냐면 오늘 1교시 때 국어를 들었는데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어떤 게 중요했을까? 2교시 때 수학을 들었는데 선생님은 어떤 걸 강조했지?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했던 게 기억이 날 듯 말 듯하면 학생들은 책을 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적어보고 그게 자연스러운 리뷰고 자연스러운 공부예요. 이것 가지고 완성이 되면 저는 장담컨대 3년은 확실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재수생들이 많이 써요. 근데 저는 1, 2학년이 무리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 서머스쿨 때 학생들이 잘 따라와 줬어요. 그래서 이번 윈터스쿨은 제가 담임 선생님으로서 제가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드리는 건 단어 시험, 학습관리, 위클리 스케줄러 3개는 제가 확실하게 담임 선생님들한테 약속을 하게끔 만들 거예요. 물론 학과 선생님들은 그 수업 내에서 수업을 열심히 해주실 거고요. 자, 그리고 저희 지도 선생님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사실 부모님들이 제일 속썩여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봤을 때. 핸드폰, 패드. 저 윈터스쿨 7.2주 동안 핸드폰 사용 불가입니다. 등원하면서 핸드폰 제출해야 되고요. 하원하면서 가져가요. 패드는 학습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어요. 일단 학생들은 겁먹고 출발하는데 굉장히 잘 적응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핸드폰, 패드 없어도 옆에 친구들이 있어요. 같이 힘듦을 공유해줄.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잘 이겨내요. 근데 이게 어떤 효과를 만드냐면 솔직히 7시 50분부터 10시까지 앉아서 공부하는 거 어려워요. 근데 핸드폰 없이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집에 왔을 때 피곤하죠. 집 도착하면 10시 반, 씻으면 11시. 근데 학생들이 배고파하거든요. 간단히 뭐 먹으면 11시 반. 학생들이 핸드폰 잡고 침대에 일단 누워요. 10분 있다 들어가 보세요. 불만 꺼주시면 돼요. 다 자고 있어요. 아침 일찍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7.2주를 보내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핸드폰과 멀어져 있어요. 물론 두세 달 내에 다시 가까워지긴 할 거예요. 그래도 그 7.2주의 효과가 한 달은 갈 거예요. 그래도 그게 중요하지 않나요? 예비고 1 가장 해야 될 건 학과 학습도 당연하지만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을 잡고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걸 저희가 윈터스쿨 때 해 드릴 겁니다. 자, 저희 그리고 식당밥 맛있어요? 네. 제가 여기 이제 8년째인데
매해 살이 찌고 있어요. 원래 맨 처음에 이제 정장 입고도 설명회도 하고 정장 입고 수업하는데 이제 못하겠어요. 확실히 밥은 맛있어요. 저희 지하에 식당 있고요. 지하에 매점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단 학원에 등원하게 되면 나갈 일은 없어요. 자, 그리고 예비고일 친구들은 사실 겨울방학도 중요하지만 12월도 중요하죠. 프리윈터 스쿨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명에 좀 마무리를 할게요. 저희 프리윈터는 12월 2일 월요일날 개강해요. 4주 프로그램이에요. 윈터는 1월 2일 7.2주 프로그램이고요. 프리윈터는 12월 2일 4주 프로그램이에요. 단 프리윈터는 야간 수업만 진행돼요. 근데 수업은 야간 수업만 진행되지만 학생들은 더 일찍 등원해서 라이브러리, 즉 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독서실을 이용하는 동안 저희는 반드시 수학 집중 클리닉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온 친구들은 분명히 혜택은 있죠. 본인한테 수학에 대한 성취도, 그리고 윈터스쿨에 대한 적응도,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빠른 경험,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프리윈터 수업이 될 거고요. 프리윈터 수업은 수학은 2개 레벨로 진행돼요. S는 공통수학 1, 2를 진행하는 반, A반은 공통수학 1과 중등수학을 진행하는 반. 근데 중등수학을 하는 건 공통수학 1에 등장할 반구등식의 내용이 중3 때 나와요, 사실. 그 내용을 한번 풀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통합과학, 그리고 문해력 수업이 필수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리윈터는. 그러니까 프리윈터 말 그대로 윈터를 준비하고 고등학교 생활을 준비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리윈터에 대한 내용은 저희 19쪽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1월 2일이죠. 11월 2일에 저희 문해력 수업을 진행하시는 임문수 선생님께서 설명회를 한 번 더 진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문해력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알고 싶으신 분은 11월 2일 날 한 번 더 오시면 되고요. 또 11월 16일 날 그날 또 뭐가 진행되냐면 통합과학 선생님께서 올라오셔서 설명을 또 진행하세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바뀐 과정은 이렇다,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실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오셔서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학생 데리고 오세요. 학생이 들어야 돼요. 학생이 공부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7.2주 프로그램, 4주 프로그램 전부 다 준비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런 윈터스쿨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건 해가 갈수록 3학년에 입학하는, 윈터스쿨에 입학하는 친구들을 봤을 때 성적이 떨어져요. 근데 여기 재원하는 친구들의 성적이 낮은 것일까? 전체적인 학생의 성적이 낮은 것일까를 생각했을 때, 아니, 데이터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성취도는 떨어지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발표 났던데요. 중학교 학생 5명 중에서 1명은 학업 성취도 미달이라고. 갈수록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게 부족해서 수학을 못 풀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저희가 문해력 수업도 개설을 한 거고요. 위클리 스케줄러 형태도 바꾼 거예요. 분명히 저희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보내주셨을 때 분명히 좋은 효과가 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고민을 했고 그만큼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요. 내려가시면서 바로 가시지 마시고 셔틀버스랑 노선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번 달까지가 윈터스쿨 할인이 마무리가 돼요. 10% 할인이. 근데 셔틀버스가 굉장히 빨리 마감돼요.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이맘때 마감된 노선이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그럼 이것으로 오늘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문가 관장 황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